안녕하십니까.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1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10시 15분입니다. 제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해왔는데요. 캘큘러스 라이브러리를 만들면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C++ 프로그래밍을 해왔습니다. C++ 20 이전에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C++ 20의 컨셉트가 도입되고 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아직 C++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C++ 표준에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위한 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컨셉트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해졌고요. 저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경험을 쌓아서 이제는 어느 정도 확실한 감을 잡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C++를 좀 더 코딩 잘하고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다면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보다 머리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특출나거나 아니면 비범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요. 제가 C++ 기능에 대해 더 간절함을 느끼고 있고 더 원하고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C++ 코딩을 잘할 것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먼저 C++에 대해 접해봤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나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꼴찌했는데요. 900명 중에 15등급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꼴찌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전 과목에서 꼴찌인데요. 단 한 과목만 전교 1등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전 과목 중에서 단 한 과목은 전교 1등 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괴짜로 좀 유명했습니다. 그 한 과목이 영어인데요. 그 당시는 80년대이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 별로 없었고요. 다른 친구들이 대학 학력고사 준비할 때 저는 맨날 영어만 공부했으니까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영어를 더 잘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1년 정도 영어 공부를 더 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어 회화 학원에서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요. 저보다 한 서너 살 정도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와, 그건 진짜 영어 잘하는 겁니다.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웬만큼 원서 읽는 데는 문제가 안 됐고요. 웬만큼 회화도 했고요. 고등학교 때 엄청 영어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런데도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와, 저 사람이 저 정도로 영어를 잘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영어에 투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부럽지 않고요. 다만 저 사람이 저 정도의 영어 실력에 도달했을 정도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졸업한 후에 1년 동안 더 열심히 영어 공부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년 정도 공부한 거고요.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면 저보다 3년 이상 더 열심히 공부했겠죠. 예를 들어 뭐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영어 공부했다던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더 긴 시간 동안 더 많은 노력으로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 사람이 특출한 재능을 가진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non-type template parameter라 그래갖고 C++ 20 표준에서 템플레이트 파라미터에 floating 포인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클랭에서는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요. GNU G++와 마이크로소프트 C++ 컴파일러는 지원합니다. 클랭에서는 std array를 통해서 non-type 템플레이트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
클랭에서도 non-type 템플레이트에 플로팅 포인트를 지정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펑셔널 프로그래밍 할 때 람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제가 1년 반 동안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고요. 어떤 책이나 문서나 C++ 표준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온전히 저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그레디언트와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정의하는데요. C++에서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회귀 함수, 리커션이 굉장히 복잡해질 때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통해서 복잡한 리커션, 회귀 함수를 구현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함수로 코딩할 때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것을 오퍼레이터를 정의함으로써 코드를 깔끔하게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산자를 이용해서 회귀 함수를 구현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미분기약, 텐서, 이 플레이리스트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028, 매트릭스 18 이 동영상에서 합성함수와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설명드린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앞으로 제가 어떻게 만들겠다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오늘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와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정의한 후에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함수로 된 행렬에 통합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댓글을 좀 읽어 드리겠는데요. 홀리니스 웨버, 이분은 유럽에 있는 분인데요. 프랑스의 핵물리 연구소에 일하는 분입니다. 제 영어 채널에서 동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해 오시던 분이고요. 우리말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제 채널에 와서 가끔 댓글을 남기십니다. I will get back to my English channel very soon. 대충 댓글 남겼고요. 연력학 책 좀 주문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연력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거는 일반 물리학 책에 나오는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책을 뭘 추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동안 손 놓았더니 따라가질 못하네요. 하지만 나중에라도 필요할 때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 동영상 내용은 꾸준히 계속 시청하셔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 동영상 내용은요, C++ 표준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계속 시청하셔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릅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29로 변경하고요. 복사해서 작업 디렉터리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 29번 폴더에서 Differentiation, Ctrl B, Ctrl Home. 현재 동영상을 이해하시려면 저희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미분 연산자를 정의했거든요. Ctrl End하고 템플레이트, 오토, F, void, take, floating, point, parameter, std, cout, f, cpg, and 템플레이트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void, test, floating, point, parameter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이렇게 호출합니다. 1.5 그러니까 f 자리다가 floating point 1.5를 제공합니다. 이 함수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이 함수는 disable 합니다.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고요. cd 029 매트릭스 G++ SED C++20 differentiation .cpp ltbb12 og.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제가 여기에 세미콜론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빌드하고요. cls g 해보면 f는 1.5가 표시되었습니다. 이거는 C++ 20 표준부터 지원되고요. 클랭으로 빌드해보면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error no matching function for call to take floating point parameter candidate template ignored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GNU에서는 되는데 왜 클랭에서는 안 되느냐? 이게 C++ 20 표준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클랭 컴파일러는 지원하지 않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 테스트해보면 cd 029 매트릭스 cl SED C++20 EHSC differentiation .cpp fe m.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 m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 당연히 지원되고요. 한 가지 더 테스트 해보는데요. void test none type in template parameters 이렇게 함수 이름을 만들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cpt none type 컨테이너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template o로 n struct none type 컨테이너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로 nc는 cpt none type 컨테이너 1.5, 2.5, 3.5 이거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로 변경하고요. sed cout nc는 nc cpg ndl 이 함수를 복사했어요. 컨트롤 nd에 붙여놓고 이거는 disable 합니다. 역시 GNU 컴파일러로 빌드합니다. cls-g 하면 GNU 컴파일러 당연히 작동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 당연히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C++ 20 표준에 도입되었거든요. 표준에 도입되었으니까 당연히 작동하는 거고요. 유독 클랭만 아직 지원이 안 됩니다. 클랭 지원 안 되잖아요. 클랭 꽂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랭에서 지원이 안 되고요. Not yet supported for the clang++ compiler as of today. 뭐 하여튼 이렇게 대충 코멘트를 남겨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는 이 코멘트를 떼고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이거는 됩니다. 템플레이트 auto array 이렇게 하고요. auto take none type array 이렇게 함수 이름을 만들고요. sed cout array cpg ndl void test none type array parameter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잘 보세요. 박스 속에다가 sed array 하고요. 여기다가 1.5, 2.5, 3.5 이렇게 이 함수에다가 array를 전달합니다. 이거를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거는 잠시 disable 합니다. GNU 당근 되고요. 자 실수했네요. 이게 왜 안 되죠? 이거를 이렇게 고쳐 보겠습니다. sed
array. 여기 제가 이것 때문에 코멘트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지원돼야죠. 다시 auto array 이렇게 수정했고요. 다시 빌드 해봅니다. 빌드 되었고요. G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 함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array가 이렇게 출력되었습니다. GNU로 되고요. 클랭도 됩니다. 클랭 되었고요. 당연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도 됩니다. CLS M. 그래서 아직은 이런 기능이 지원이 안 되고요. 이런 기능이 클랭에서는 아직 지원 안 되지만 여기에서처럼 난 타입에다가 array를 보내서 액세스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context for o로 first 이렇게 하고 std get 0 array 이렇게 액세스 해도 되고요. context for o로 second 이렇게 해서 array 1 이것도 될 겁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first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second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겠습니다. 수정했고요. 클랭에서 빌드합니다. 이거 둘 다 지원이 될 거예요. 빌드 되었고요. C 되고요. GNU에서도 될 겁니다. GNU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될 것입니다. M 모든 컴파일에서 지원됩니다. 제가 이 기능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 왔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이 템플레이트 파라미터에다 non 타입 제공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array를 non 타입으로 전달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앞으로 제 동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요, C++ 표준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void, test, lambda, creation, cpg, display, function name 이렇게 하고요. 람다를 만들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컴파일 타임 루프에 대해서 아주 짧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uto array라는 걸 만드는데요. cpt4 stellion을 사용합니다. 꺽쇠를 열고요. 3에서 0까지 진행합니다. 3에서 0까지 진행하려면 3, 2, 1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루프를 거꾸로 가는 겁니다. 앞에 오는 3은 포함되고요. 0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 2, 1이 생성됩니다. 이거는 함수이고요. 이 자체는 함수입니다. 이 포스텔리온은요, 컴파일 타임 루프입니다. 루프 역할을 해줍니다. 그냥 루프가 아니고 컴파일 타임 루프입니다. 이 포스텔리온은 함수이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아규먼트 인수를 제공하는데 인수가 람다입니다. auto n이고요. cpt sequence n 파라미터 팩을 풉니다.
이거는 람다이기 때문에 여기 세미콜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전체가 함수의 인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미콜론 하면 안 되고요. 이 람다에서 리턴하는 값이 포스텔리온을 통해서 어레이에 지정됩니다. 이 람다에서 리턴하는 std 어레이가 이 어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n이 이 람다의 파라미터 팩 n이고요. 이거는 람다의 블락 속에 들어있는 리턴 문이기 때문에 세미콜론 해줘야 합니다. std cout array 이렇게 해서 array를 출력해 봅니다. cpg and 이 함수를 복사했어요.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이거를 disable 하고요. cls하고 clang 컴파일러로 빌드 합니다. 클랭에서 작동하면 다른 모든 컴파일러에서 작동합니다. clsc 해보면요, 어레이는 배열이고요, std 어레이입니다. 여기서 리턴한 이 std 어레이고요, 그 값이 3, 2, 1. 왜냐하면 포스텔리온에서 3부터 0까지인데요 0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1이 포함된 거고, 만약에 0이 포함되도록 하려면 마이너스 1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0이 포함됩니다. clsc, 이 느낌을 확실히 아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두 개씩 줄여 나가려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3에서 두 개를 빼면 1, 3, 1이 출력이 됩니다. 다시 빌드 해보면 clsc 3, 1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텔리온은 컴파일 타임 루프 역할을 합니다. 이 포스텔리온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요. 저 유튜브 채널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C++ 17, 20, 23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 해갖고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무려 187개의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이 187개의 동영상을 통해 이 포스텔리온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이거는 C++ 표준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만드는 모든 과정을 이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지금부터 람다를 만들어 가는데요. 오토 F는 오토 X, 오토 Y, 오토 Z, 아주 간단한 람다입니다. 리턴을 하는데 X 더하기 Y 더하기 Z 세미콜론 하고요. 여기에서 이 람다의 파라미터 개수는 context per O로 F args 이렇게 하고요. cn이 파라미터 count v 하고 댓글 type f 꺽쇠 닫고요. 이 자체는 type 함수입니다. 괄호 붙이는 거 아니고요. 세미콜론 하면 됩니다. std cout f args 이렇게 해서 f args cpg ndr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요, clsc 해보면 함수 f의 args는 3개입니다. 왜냐하면 함수 f는 3개의 파라미터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f의 args count는 3개이고요. 여기에 3으로 보고됐잖아요. 리포트 됐잖아요. 이 람다를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 카운트를 이용해서 이 람다를 변형을 시킵니다. 이 파라미터 카운트가 없으면 이 람다를 변형할 때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템플레이트, 타입 네임, 펑 타이프, 오토, 뉴 람다 1, 펑 타이프 F 리턴을 하는데요, 모두 캡처하고 오토 args 리턴을 하는데 args 플러스 이렇게 람다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리턴 문 뒤에는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수 f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오토 g는 new 람다 1 f를 보내고요, context per 오로 g args cna parameter counter b 댓글 type g sed cout g args g args cpg and l 이것도 and l로 변경하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해 봅니다. 빌드 되었고요. C 해보면 G의 아규먼트 카운트가 1로 잡혔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new 람다 1에서 파라미터 팩으로 받았고요. 이 경우에 파라미터 카운트가 여기서 계산한 G의 파라미터 카운트가 1로 잡혔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 f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작동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요 requires 이렇게 하고 args 이렇게 설정한 후에 제가 여기에 size of를 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args의 개수가 2가 되도록 requires를 넣으면요, 다시 빌드 해보면 clsc 2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요거는 disable 해놓고 return을 하는데 뻥에다가 args를 하면 빌드 자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f는 우리가 아래에서 new 람다 1의 아규먼트로 f를 보내는데 이 f는 3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이 f는 이 f이고요. 이 f는 이 함수에서 이 f입니다. 이 f는 3개의 아규먼트를 받는데 여기서 아규먼트 개수를 2개로 잡았으니까 이거를 다시 빌드 해보면 빌드 자체가 안됩니다. 당연히 빌드가 안되고요. 이런 경우에 f는 3개의 파라미터를 받는데요, 이게 작동하도록 하려면 여기에 3을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 오토 A, 오토 B, 오토 C 이런 식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다시 빌드하면 당근 빌드가 됩니다. clsc 당연히 빌드가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경우입니다. 이 f를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이거를 h로 수정하고 오토 t 더하기 t 이렇게 한 후에 오토 i는
new 람다 1 h 이렇게 하면 빌드가 안됩니다. 이 경우에 new 람다 1의 경우 h를 아규먼트로 보내는데요. 이 h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new 람다 1에서 이 f가 h이고 h는 4개의 파라미터를 받는데 이거는 3개의 파라미터를 받기 때문에 빌드 해보면 빌드가 당연히 안됩니다. 빌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드가 된 게 이상하네요. 이거는 빌드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빌드가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i는 람다인데 이 람다에서 이 람다에 오토를 썼기 때문에 이 코드는 호출하기 전에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내려와서요. 우리가 지금 이 i를 아직 호출 안 했기 때문에 빌드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오토 ii는 i에다가 3개로 나오잖아요. 1.0, 2.0, 3.0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보면요. 빌드가 안됩니다. 빌드 안되는 거 정상이고요.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빌드가 되는 것 같은데 왜 빌드가 되냐 그러면요. 이 람다에서 오토를 쓰게 되면 이거는 지네릭 람다 템플레이트가 되는 거고요. 이 템플레이트는 호출되기 전에는 코드가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new 람다 1에서 리턴한 이 i는 람다 개체이긴 하지만 아직 펑션 콜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이 관로 오퍼레이터가 생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빌드는 되는데요. 나중에 호출하면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int p count 이렇게 하고요. cna 파라미터 count v 하고 func 타입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함수 f에서 파라미터 개수를 읽어서 여기다 넣고요. 이거를 auto args로 이렇게 코드를 하고 args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줘야 이 함수에 따라 파라미터의 개수가 결정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파라미터의 개수를 제한해 줌으로써 이 함수가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6을 제공해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clsc 이렇게 보면 완벽하게 작동하고요. auto context for auto i args cna parameter count v 하고 댓글 type i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놓고요. i args를 출력해 보면 올바르게 4가 나올 겁니다. clsc 이렇게 보면 i의 파라미터 개수가 4로 나왔고요. 이 경우에 i 같은 경우는 h를 보냈기 때문에 h는 4개를 받고요. 위에서 g 같은 경우는 f를 보냈기 때문에 f는 파라미터 개수 3개를 받으니까 g의 파라미터 개수 gargc는 3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 파라미터 v 함수는
함수로 된 행렬을 만들 때 생각해낸 개념이고요. 저도 이걸 사용하면서 C++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 부분만 복사해 왔고요. 잘못 복사해 왔습니다. 함수 이름을 lambda creation 2 이렇게 수정하고요. 이 부분은 지우고 auto F는 auto X, auto Y, auto Z 리턴을 하는데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G는 auto T하고 이번에는 모두 곱합니다. 위에서 템플레이트 이번에는 CNA 펑션 C를 사용하는데요. 펑 타입 여기다가 int fee count를 넣고요. CNA parameter count b 하고 펑 타입을 제공하고 꽉살을 한 번 더 닫고 auto new lambda 2로 잡고요. 펑 타입에서 f를 받고요. 리턴을 하는데 복사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auto args requires가 들어가야 하고요. size of args는 p count가 들어가야 합니다. 블락을 열고요. 세미콜론을 합니다. 그래서 람다를 리턴합니다. 여기에서 리턴을 하는데요. cpt for stallion을 합니다. 이번에는 1부터 시작하고요. fee count에다가 플러스 1을 합니다. 이거는 1, 2, 3 쭉쭉 가다가 p count까지 실행합니다. 포스텔리온 자체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함수의 리턴 값을 이 람다 속에서 리턴합니다. 이 포스텔리온 함수에다가 개체를 제공합니다. 람다 개체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미콜론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스텔리온 함수의 람다 자체가 인수이기 때문에 세미콜론 쓰면 안 되고요. 우리가 람다 전체를 리턴합니다. 람다 전체를 리턴하고요. 람다 전체를 리턴하기 때문에 f를 복사해 와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레퍼런스를 쓰면 안 됩니다. 전체를 복사해 와야 이 함수 f가 이 람다 속에 존재합니다. 이 포스텔리온 속에 이 람다는요, 밖에 있는 람다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함수 f는 복사해 와도 됩니다. 그리고 auto n, 이 n은요, 이 값입니다. 1, 2, 3에서 p count까지 n이 실행되는 거고요. cpt sequence n 이렇게 팩을 풀어주고요. 이거는 람다의 파라미터 팩입니다. 리턴을 하는데 이 함수 f는요, 여기에서 복사를 했고
여기에서 레퍼런스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캡처했기 때문에 여기서 액세스 가능하고요. 이 f를 호출하는데 n 곱하기 args도 파라미터 팩이고 n도 파라미터 팩입니다. args도 파라미터 팩이고 n도 파라미터 팩이고요. args의 개수는 pcount이고 n의 개수는 1에서 pcount 더하기 1이기 때문에 n의 개수와 args의 개수는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서로 곱해서 팩을 한꺼번에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f를 호출합니다. 만약에 원래 함수가 f 1, 2, 3으로 호출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f에다가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러한 식으로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텍스가요. 앞에 오는 n은 1, 2, 3이고요. 뒤에 오는 1, 2, 3은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만약에 2, 3, 4 이렇게 호출할 경우에는 2, 3, 4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게 이 신텍스이고요. 이게 함수 호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new 람다는 기존 함수에서 아규먼트의 값 자체를 변경시켜 줍니다. 여기서 이 함수를 이러한 식으로 호출합니다. auto new f는 new lambda to f이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new g는 g입니다. cd cout f는 이렇게 호출하겠습니다. f는 3개의 파라미터를 보내야 하니까 1, 2, 3 cpg and l이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new f는 n f 똑같은 값을 보냈습니다. and l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g 이번에는 2, 3, 4, 5 4개를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g는 x, y, z, t 4개를 받으니까요. g 동일한 값을 new g에도 보냅니다. 빈칸은 지우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잠시 디세이블 합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new lambda2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봅니다. clsc 해보면요. 잘 보세요. 함수 f는요 1, 2, 3을 받아서 함수 f는 xyz를 받아서 1, 2, 3을 더하면 값이 6이 되고요. new f는 1에다가 1을 곱하고 2에다가
2를 곱하고 3에다가 3을 곱해서 다 합치면 14가 됩니다. G 같은 경우는 2, 3, 4, 5를 받아서 다 곱한 값이 120이고요. new G 같은 경우는 2에다 1을 곱하고 3에다 2를 곱하고 4에다 3을 곱하고 5에다 4를 곱해서 다 곱한 값입니다. 이거는 다 곱한 거고요. 다 곱한 값은 이렇게 됩니다. G는 원래 4개의 파라미터를 받기 때문에 4개의 파라미터를 보내야 하고요. new G는 G를 내부적으로 호출하는 겁니다. 기존의 두 람다 F와 G를 new 람다 2라는 람다를 이용해서 새로운 람다를 생성해 내는 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이고, 이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parameter count v 함수입니다.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통해 그레디언트와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정의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람다와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